네,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2024년 하반기도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핵심 관심주를 살펴보고 시장을 읽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좋아요는 그리고 따봉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공유드릴 종목은 KBI 메탈입니다. KBI 메탈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급등이 한 차례 나왔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의 급증을 통해서 21선을 돌파를 하고 지금 안착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죠.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한 가지인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재차 21선 돌파 후 살짝 거래 없이 숨을 죽여주는 이런 캔들 가격 조정을 단기 조정을 좋아합니다. 지난 목요일 고가가 3,285원 이 3,285원이 어디서 부딪혔나 추적을 해보니 5월 13일 상한가의 종가이자 고가가 3,285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3,285원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지는 어디서 볼 수가 있냐? 지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딪혔으니까 이 상한가의 절반값이 어딘지 2,965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목요일에 거래 대금 급증했던 절반값이 2,960원 부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고점을 두 번 형성을 했던 곳도 대략 2,950원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에 부딪힐 그런 지지가 될 확률이 높은 구간은 바로 2,950원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가격적으로 보면 3,285원과 2,950원 이런 부근에서는 단기적인 저항과 단기적인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항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고 단기적인 지지선에서는 잘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KBI 메탈은 재료적으로는 구리 테마에 속하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전선 후발주로 부각을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세명전기, 재룡전기, 재룡산업 등등 전력 수요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면 먼저 선발 그룹이었고 후발 그룹, 후발주로 KBI 메탈이 조금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재고가 3주 연속 이렇게 감소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수요는 개선이 되면서 구리 가격의 낙폭이 조금은 방어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국 재련소 감산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 상하이 선물 거래소 재고 감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발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가격 상승에 다시 초점을 한번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모멘텀적인 접근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과 가격과 한번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드릴 종목은 IMT라는 종목입니다. 먼저 차트부터 보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삼각형, 삼각 수렴의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고점과 고점 그리고 이런 몸통과 몸통끼리 그었을 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격적으로도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비축을 하고 있고 이동평균선도 봤을 때 다 모아져 있죠. 처음 생긴 121선 중기평선이 처음 생겼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밑에 받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모든 이평선이 수렴을 해가고 있습니다. 진행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HBM 수율 공정의 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건식, 습식은 무리죠. 습식이 아닌 건식 그런 레이저 세정 장비 기술로 수율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반도체는 뭐 클린룸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미세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물질이 묻을 수가 있고 그런 수율을 안정화에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IMT는 그런 쪽으로 부각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7월 5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반도체주의 방향이 그런 향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둬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SK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대거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또 몇십조, 몇백조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HBM 관련한 IMT가 정배열
거래가 들어오면 이동평균선 정배열 초기의 그런 흐름이라고도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거래가 받쳐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흘러간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했으니까 상승을 한 만큼 조정이 이렇게 음봉으로 나오면서 또 한번 상승을 하면서 완전한 또 수렴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질 그런 시점을 보자면 이 시점부터 이까지 50거래일 정도가 흘렀고 그 다음 지금 55거래일 정도가 흘렀는데 아직 거래는 분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향, 습성을 봤을 때 거래가 드문드문 한 50일 간격을 두고 들어온다. 한번 잘 보시면 거래가 터지는 시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 한 주 거래대금이 뒷받침될 만한 섹터와 종목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5번과 6번은 좀 바뀌었습니다. 해운과 방산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6번 방산부터 보자면 이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해운과 방산. 금요일에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대선 토론 직후 트럼프 배팅이 증가를 하고 있다. 실시간 미국 선거 당선 확률이 트럼프가 60% 이상이 넘으면서 이렇게 짙은 파란색이 트럼프고 높아지고 바이든은 하락을 하고 있죠. 트럼프는 대표적인 방산 그런 수혜를 받는다. 트럼프가 되면 방산의 수혜가 받는다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고 특히나 7월 중순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 방문을 하면서 방산 협력 논의 등 또한 LIG 넥스원 등등 일정이 다수가 있습니다. 방산 쪽으로. 그런 흐름 속에서 LIG 넥스원이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 관련으로 좋은 흐름.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흐름. 풍산도 어느 정도 끼가 있는 움직임을 계속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는 다시 한번 시장의 거래대금이 뒷받침될 만한 섹터이다. 테마이다. 그 다음에 해운까지만 보자면 해운은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 양대 운하가 통행 제한에 따른 이런 우회 항로가 나오면서 해운 대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컨테이너 선의 경우 3분기가 최대 성수기이고 4분기 운임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점을 감안을 하면 하반기 해상 운임 상승 및 선사들의 실적 개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대한해운, 공부방에 화요일에 공유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대한해운은 운임 강세 및 부동산 매매 등을 통해서 기타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추정치가 50% 이상 증가가 전망이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대한해운과 STX 그린로지스 등등 대한해운이 지금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1등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도 주말 동안 5등 안에 계속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는 시간에 4% 정도 갭 상승이 났고 대한해운도 시간에 살짝 갭 상승이 나온 흐름인데 그래서 일단 추격보다는 이런 종목은 돈이 붙을 수는 있지만 위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런 저항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세명전기 예를 보면 세명전기가 최근에 아주 급등을 한 차례 한 다음에 그다음 여기서 전고점의 매물을 계속 소화를 해주면서 그 다음날 상승을 하고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죠. 대한해운도 이때 추격을 하는 것보다는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전고점이 있는데 그 전고점에서 그냥 급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서 매물 소화를 하루 이틀 정도 받아간다면 세명전기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또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일단은 거래대금이 뒷받침될 만한 종목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해운과 방산은 추가적인 테마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금요일에 공부방을 통해서 다음 주 관심 종목이다. 다음 주 관심 종목이라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말씀드렸던 KBR 메탈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 6 살짝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펩트론도 마찬가지 아까 세명전기의 그런 고점에서
이렇게 매물 소화를 잘 해준다면 한 차례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금요일에 공유를 드리기 전에는 여기서 머물렀는데 공유를 드리고 한 차례 급등을 했습니다. 이미 머리를 많이 내밀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눌림의 과정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은 그래서 만약에 상승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공유를 드렸을 것 같은데 일단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더존 비조온도 지금 5일선을 타고 좋은 흐름, 거래량도 많이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약품도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만 이렇게 나왔지만 주봉상 보면 그 하락에 깊은 이렇게 다 반납을 하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받쳐준다면 한 차례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이 종목은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봉상 조정 파동이 진행 중이고 힘이 강한 종목은 21선을 닿지 않고 가는 경우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한국가스공사의 흐름은 21선은 바로 밑에 있죠. 캔들이 여기서 저는 아마 21선까지는 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왕고래 영일만 테마의 선발주, 대장주이기도 했기 때문에 물론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부딪히면 더 좋겠죠. 그런 흐름에서 기회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양봉 도지 캔들 정도 지지가 하루 이틀 정도만 나오면 아마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급등을 한 종목은 바로 이렇게 한 번에 급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쌍봉을 만들던가 하락을 하던가 아니면 이런 상승과 지금 현재 조정을 통해서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상승 1파보다 더 긴 조정 상승 3파의 그런 흐름이 나오던가 월봉을 봤을 때는 아마 쌍봉보다는 상승 3파가 더 긴 그런 상승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계속 한번 공유를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5일선 단기 이동 평균선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수급적으로 지난 금요일만 이탈을 했을 뿐 아직 수급적으로 아주 짱짱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만원 선을 두고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좀 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하기 전에 지난주에 공부방에서 공유를 드린 종목은 월요일 콜마 B&H 간략하게 그냥 보겠습니다. 공유를 드리고 어느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리드 위즈도 월요일에 공유를 드렸는데 상승 한 18%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화요일에는 대한해운과 에이프릴 바이오를 공유를 드렸는데 대한해운은 고점을 길게 이날 남겼지만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또 한 차례 급등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화요일 이 시점에 공유를 드렸는데 수요일에 갭상승이 나왔고 청산을 일부 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절매를 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수요일에는 네오셈을 공유를 드렸고 한 7% 정도 상승, 그 다음날 8% 정도 상승, 다음날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시간에 한 5.5%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계속 머물러 준다면 이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좀 CXL 테마를 타고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목요일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공유를 드렸는데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LS 에코에너지 한 종목을 공유를 드렸었고 지금 저항 어느 시가 갭이 뜨면서 고점에서 고점을 남기고 저항을 받고 또 하락을 한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에서는 상승할 만한 모멘텀으로 중요한 일정과 다양한 이슈, 매매 전략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십시오. 오늘 종합을 해보자면 KBR 메탈은 지금 다시 한번 거래를 터뜨리면서 수급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흐름이 2,950원을 받쳐줄지 아니면 기회를 주지 않고 상승을 할지 그냥 이탈을 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잘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T는 이동평균선과 가격적으로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만약에 거래량이 분출이 되면서 상승을 한다면 이동평균선 정배열 수렴 초기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상반기가 지났는데 7월 시장도 그리고 올해 남은 올해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